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팝스타가 필리버스터를 없애고 싶어 했습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필리버스터를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기 방어는 지역 전쟁을 필요로 합니다. 이긴다면 우리 모두는 더 안전해질 것입니다.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 정치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를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필리버스터에 대한 논란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입장, 그리고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행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필리버스터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미국 상원에서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소수당이 사용하는 제도로, 대부분의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단순 과반수가 아닌 60표가 필요하게 만드는 규칙입니다. 이 규칙 덕분에 소수당은 법안을 무기한으로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2019년에 유명한 팝스타인 존 레전드가 민주당 기부 행사에서 상원의 필리버스터 제도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 논란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레전드는 민주당이 제안하는 법안이 필리버스터 때문에 제대로 통과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필리버스터를 없애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 후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약화시키거나 없애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 미시간주에서 열린 집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약화시켜 임신 중절 보호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해리스는 필리버스터가 현재 여러 중요한 법안의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 규칙을 바꾸면 임신 중절 보호, 투표권 보호, 최저임금 인상 같은 사회적 이슈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규칙을 바꾸면 중요한 사회적 법안을 더 쉽게 통과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사라지면 민주당이 임신 중절 권리를 보호하고 선거법을 개정하거나 최저임금을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필리버스터를 없애는 것이 위험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양당제의 균형을 깨고 입법 절차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과거에 필리버스터를 끝내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해리스의 발언을 비판했지만 트럼프가 실제로 필리버스터를 완전히 끝내려 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합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필리버스터에 대한 압박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필리버스터는 여전히 중요한 이슈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이 간신히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필리버스터 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더 많은 논의와 설득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를 바꾸는 것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상원의 필리버스터에 대한 논란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에게 중요한 이슈이며 향후 미국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기사를 바탕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갈등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는 이스라엘의 자기 방어 전략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전쟁의 필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목에서부터 이 기사의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싸움에서 승리한다면 세계가 더 안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기사는 많은 비평가들이 이스라엘을 비난한다고 말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공격적이며 집단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프라이스는 이를 부정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위적 전쟁을 수행 중이며 그들의 목표는 테러리스트 조직인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마스는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을 공격해 민간인 1195명을 살해했습니다. 이 공격은 하마스의 조직적인 테러 행위였고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군사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은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과 지상 공격으로 이어졌습니다. 비록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지만 프라이스는 이스라엘이 최대한 정확한 공격을 감행했다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작전을 벌이지 않았다면 더 큰 위협이 될 또 다른 테러 공격을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마스는 민간인들 사이에 숨어 자신들을 보호하려 했고 이에 대한 책임은 하마스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프라이스는 또한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이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이란의 목표는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것인데 두 테러리스트 조직은 이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위협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세계 전체의 안보 문제로 연결된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이 세계를 덜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프라이스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제거함으로써 중동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고 중동에서 이란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세계 안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프라이스는 전쟁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스라엘이 싸우지 않으면 더 큰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를 제거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싸움에서 이긴다면
중동과 나아가 전 세계가 더 안전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행동은 세계 안보를 위한 필수적인 자기 방어라는 것이 이 기사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프라이스는 이스라엘이 자유세계의 방패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승리가 곧 우리의 안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이스라엘이 적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연적이며 정당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자기 방어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전쟁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행동이 단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안보와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그것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